육감을 통해 천재성 개발시키기. 육감은 곧 창조적인 상상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창조적 상상력을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하거나 사용해 보더라도 그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사용해 보는 것에 그칩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이 창조적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이 능력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천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은 무한 지성과 인간의 마인드가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이 직감의 형태로 순간적으로 떠올랐다면 그 생각은 다음 4가지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한지성. 두 번째, 잠재의식. 잠재의식이란 오감을 통해 전달된 생각 또는 감정이 저장된 장소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의식적 생각을 통해 방출한 생각이나 이미지 또는 개념들. 네 번째, 타인의 잠재의식을 통해 방출된 생각이나 개념들. 직감이나 영감을 통해 받은 아이디어는 반드시 이 4가지 통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마인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 우리의 생각의 파장이 아주 빠르게 진동할 때, 즉 높은 생각의 주파수를 가질 때 창조적 상상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위의 10가지 요소들에 의해 우리의 두뇌가 자극을 받게 되면 평소 일반적인 생각의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의 주파수의 범위와 질을 더 높은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또는 업무상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인드에 자극을 주는 요소들을 통해 생각의 주파수를 더 높게 끌어올리는 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상공에서는 지상에서 볼 수 없었던 지평선 너머를 감상할 수 있듯이 생각의 주파수를 끌어올림으로써 우리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의 주파수가 높을 때 의식주 문제로 씨름하느라 자신의 시야를 좁히고 제한하게 만드는 자극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일상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언덕과 같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른다면 이 언덕이라는 제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듯이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를 높임으로써 일상적인 생각들을 효과적으로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생각의 주파수가 높을 때 창조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방식을 통해 우리는 육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는 아이디어나 개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천재적인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이 육감입니다. 이 능력은 오로지 사용함으로써 개발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이 육감을 통해 발현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 시인 또한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내면의 작고 고요한 소리를 따르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직감을 통해 온다는 사실은 기민한 상상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위대한 연설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눈을 감고 창조적 상상력에 모든 것을 맡길 때만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설의 절정에 이르기 전에 왜 항상 눈을 감고 연설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눈을 감을 때만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통해 연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고의 성공한 자본가 중 한 사람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2, 3분가량 눈을 감고 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 눈을 감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 상위 지성의 원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이자 발명가였던 엘머 게이츠 박사는 200건 이상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중 많은 건수가 바로 이 창조력을 개발시키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천재적인 능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개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고 불리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은 방음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빛조차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와 필기 도구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앞의 벽면에는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게이츠 박사는 창조적 상상력의 힘이 필요할 때면 그 방으로 가서 테이블에 앉아 모든 전등을 껐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발명 프로젝트에서 지금까지 완성한 부분에 대해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찾지 못한 미지의 정보가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를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몰려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그 아이디어를 적어야 했습니다. 생각의 흐름이 멈추고 나서 노트를 살펴보면 아직 과학계에서 풀지 못한 개념들이 상세히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게이츠 박사가 이룬 200건의 특허는 인간이 지닌 불완전한 두뇌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단지 인간의 두뇌만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앉아 있었던 시간에 비례하여 수입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몇몇 대기업들은 그의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상당히 높은 보수를 지불했습니다.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추리력은 불완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이성적 판단은 한 사람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경험을 통해 쌓아온 모든 지식들이 정확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재적인 발명가와 평범한 발명가의 차이가 바로 이 창조적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나 게이츠 박사와 같은 발명가들은 인위적 상상력과 창조적 상상력, 이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발명가든 천재든 그 첫 시작은 자신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개념과 아이디어들을 체계화시키고 결합시킵니다. 이때 사용되는 상상력이 바로 인위적 상상력으로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추리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발명품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축적한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지식의 원천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주파수를 높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인드를 자극시킵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10가지 마인드의 주요 자극 요소 중 한두 가지를 골라 활용해 보십시오. 물론 그 외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다른 요소들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발명 과정에서 지금까지 완성한 부분에 대해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그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온전히 각인될 때까지 계속 그 이미지를 시각화하십시오.
그 후 머릿속의 모든 생각들을 깨끗이 비우고 마음을 편안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대답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그 결과가 아주 명확하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명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감과 창조력을 어느 정도 개발시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인위적 상상력을 통해 10,000번 이상의 다양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창조적 상상력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었고, 그렇게 백열 전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추궁기를 발명하는 과정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을 발견하고 활용하여 훌륭한 업적을 성취한 지도자 중 링컨이 좋은 예시입니다. 링컨은 그의 첫사랑이었던 앤 러트리지를 만나면서 이 창조적 상상력을 발견하였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천재의 원천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 성에너지를 통해 창조적 상상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 여성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의 첫 아내인 조제핀의 영향을 받은 기간 동안 나폴레옹은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천하무적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적 판단하에 조제핀을 떠나보내면서 나폴레옹은 하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자극에 반응합니다. 이 자극들 중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것이 바로 성에너지입니다. 성에너지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활용할 때 만들어지는 원동력은 생각의 주파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낮은 주파수 영역대의 걱정과 근심을 떨쳐낼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오직 천재적인 사람들만이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에너지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브라함 링컨 등이 이 성에너지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그 힘의 원천을 찾은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성에너지는 곧 창조적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성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모두 천재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에너지를 통해 자신의 마인드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자극시킴으로써 창조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생각의 주파수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극들 중 가장 강력한 자극이 바로 성에너지인 것입니다. 이 에너지로부터 창조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갈망을 반드시 다른 형태의 창조적인 갈망과 행동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명심하십시오.